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 포스텍을 찾아 지역의 기술 창업 생태계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포항시는 과기정통부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힘을 보태줄 것을 건의했고 이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역 기술 창업의 거점인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찾은 이종호 장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 기술 벤처기업 대표들과 둘러앉아 건의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어 이 장관은 태양보다 100억 배 밝은 빛으로 초미세 물질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인 포항 방사광 가속기를 둘러봤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를 겸해 열린 사전 환담에선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포항시는 이 자리에서 이종호 장관에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 4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및 국립포항 전문과학관 건립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비구 장관님도 우리 포스텍이 가지고 있는 연구 중심 어떤 그런 연구 인프라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 과기부도 적극적으로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를 지원하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구중심 의대는 과학 및 공학 기반의 의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기정통부 장관의 포항 방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와 울진, 안동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일대가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경상북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 심리에 편승한 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 두산리, 어일리와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화성리 등 3개 시군의 5.3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경북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가 한때 고갈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에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민관 합동 단속이 효과를 봤기 때문인데 어민들도 이참에 자발적으로 그물코를 키우고 조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어자원 회복을 위한 자군 노력에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껍질이 얇고 속이 꽉 찬 연안대게로 유명한 영덕군 축산항. 자망으로 불리는 대게잡이용 그물을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현행 법률이 정한 대게 그물코는 직경 240mm인데 올 연말부터는 255mm로 15mm 더 커집니다. 남획되는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가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민들 스스로 법이 정한 것보다 더 강한 규제를 선택한 겁니다. 안개나 이 체장 미달이 일부는 많이 걸러나가고 법적으로는 개정된 게 아닌데 우리 어민들이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인 현행 조업 기간을 한 달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인 건 지난 10여 년에 걸친 강력한 불법 조업 단속에 힘입어 대게 어자원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노력한 만큼 어자원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10년 전에는 거의 고갈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낮은 편이고 우리가 민간 가심선도 많이 자주 하는 편이서 그래도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경북 동해안의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100톤에서 10년 만인 2016년에는 1,300톤까지 떨어져 4분의 1 토막 났지만 이후부터는 조금씩 회복세입니다. 당장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게를 지키겠다는 어민들의 노력이 보다 뚜렷한 어자원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해 사업을 진행하는 2023 흥해 특별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이 올해도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21일까지 흥해 특별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난해 주민 공모 사업으로 마을 환경 개선, 취약계층 집수리 등 모두 14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 간 화합과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봉 농가에서 월동하던 꿀벌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설 농가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정용 꿀벌 가격이 급등하고 구하기조차 힘들다 보니 아예 다른 벌을 쓰거나 적은 숫자의 꿀벌로 수정을 하는 방법을 찾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군에 있는 참외 비닐 하우스입니다. 여름까지 참외 수확을 이어가려면 수정용 꿀벌을 풀어놓아야 하지만 올해는 뒤형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월동 꿀벌 피해가 반복되면서 수정용 꿀벌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지만 이마저도 구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 방울토마토 재배에 많이 쓰는 뒤형벌로 꿀벌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뒤형벌도 예약을 해야만 제때 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13동을 하고 있는데 뭐 30만 원씩을 치면 한 390만 원? 작년보다는 원체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꿀벌 수급이 어렵다 보니 농업기술센터는 참외 비닐하우스 2동의 수정 작업을 벌통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벌통에 긴 관을 붙인 뒤 양쪽 비닐하우스와 연결해 꿀벌이 마음껏 오갈 수 있게 한 겁니다. 관의 크기와 길이를 달리하며 시험해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직경 7cm 투명관과 직경 14cm 투명관을 이용해 시험했는데 그중에 직경 14cm 투명관을 이용했을 때가 벌의 이동성, 활동성, 설치 편의성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센터는 연결형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는 것보다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꿀벌 구입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동 꿀벌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만큼 양봉 농가와 시설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원자력 유관 기관과 대학,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선포식을 통해 경북도는 경주 SMR과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완성하고 원자력 연구와 산업 협력 기반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 원자력 에너지 산업전과 경북 원자력 수소 포럼, 한국 원자력 학회 추계 학술 대회 등을 개최해 원자력 산업의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2030 경북 관광 비전을 선포하고 관광객 1억 명과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관광 수입 5조 원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세계인이 찾는 관광 매력 수도 실현과 경북 관광 산업화, 경북 주도 관광 시대 등 추진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북 관광객은 4,038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한국 관광 데이터랩 방문자 수 최다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1위, 전국 3위에 올랐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는 인명피해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정부가 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 실적은 미미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갑자기 역주행을 합니다. 이 운전자가 역주행한 거리는 7km가량. 사태를 파악한 고속도로 순찰 차량이 지그재그 운행으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속도를 늦추며 역주행 운전자의 차량을 멈춥니다.
다행히 사고를 막았지만 경찰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파악해보니 모두 고령자였습니다. 분들이 그 부부신데 치매세요. 아예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세요. 치매와 퇴행성 근시와 같은 안전운전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은 70살 전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대기업 보험사 연구팀이 교통사고 때 심각한 인명피해를 낼 위험도를 수치화했는데 70살 이상부터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발생 분석에서도 65살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 줄었지만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9%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잘 따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7,100여 명. 전체 고령 운전자의 3%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매일 물건을 농산물을 가지고 공판장 가야 되는데 암만 농사 지도 안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해야 돼. 내가 필요한데 이걸 막으려 하니까 참 막 기분 안 좋더라고요. 슬퍼지더라고요. 경찰은 고령 운전자 이동권을 고려하는 보완책으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 기준을 70살로 확대하고 운전 능력을 따져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운전 능력은 VR, 가상 운전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는 운전하실 때 고속도로와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는 긴급 제동 장치라 해서 긴급 제동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경찰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쯤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식과 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앞 7번 국도에서 25톤 화물차가 1톤 트럭과 부딪히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화물차에서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이 일대 도로가 1시간여 동안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울진군 온정면, 후포면, 평해읍 등 3개 읍면 6개 마을에 내려졌던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이 이달부터 해제됐습니다. 울진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온정면 일대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해 피해목 제거와 인근 48헥타르의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 나무 주사 등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